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버릇, 혼잣말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버릇에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 내가 원했던 일은 다 이루어질 거야 등과 같은 말버릇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말버릇을 통해서 실제 그 사람의 의식과 행동은 지배되게 됩니다. 반면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열등감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런 행운이 나한테 있을 리가 있어 등과 같은 말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의식과 행동에 한계를 그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이자 단시간에 시리즈 누적 38만 부가 판매된 책 2억 빚을 진 나에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의 저자인 고이케 히로시의 또 다른 책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주님의 1분 스파르타라는 책과 함께 해보려고 하고요. 저자는 실제로 2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말버릇 하나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낸 사람인데요. 그는 자신의 혼잣말을 통해서 빚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강의가 쇄도하는 심리 테라피스트가 되었고, 또 출간한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우주의 대법칙은 사실 매우 간단하죠. 바로 우리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버릇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은 내뱉는 순간에 공중에서 떠돌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내뱉은 어떠한 말이든 결국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파고들어서 지배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말의 기운이 모이고 증폭되는 우주라는 공간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는 우리가 소원을 주문하면 그것을 힌트로 받아서 반드시 행동으로 실행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기운이 모여지는 이 우주라는 공간은 말의 진동을 포착해서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할 수 없는 상태가 증폭되고, 결과 역시나 당연하게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말버릇은 자신을 공격하는 암시이자 자기 최면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버릇을 웃돌 만큼 운이 풀리는 말버릇을 사용할 것을 거듭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와 같은 말들을 하루에 수백 번 입 밖으로 내서 말한다면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의 상황이 그와 맞는 상황으로 같이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에게 좋은 행운을 가득 불러오게 만들어줄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이 풀리는 행운 수첩. 소원은 무조건 완료형으로 말해라. 당신의 말버릇은 어떤가요? 말버릇은 인생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진심으로 믿고 바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라는 말버릇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한 상태에서 바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말의 진동을 포착해서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형태로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할 수 없는 상태가 증폭되고 그 결과 역시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즉,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태가 증폭되고 당연히 결과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바라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무조건 완료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냈어, 이루어졌어 라고요. 이 정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의 대답은 항상 예스이다. 주문을 보냈는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문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우주에는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의 판단이 없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예스뿐입니다. 우주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여기에는 판단도 없고 선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본심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말버릇, 즉 인생의 대전제가 실제 현실을 만듭니다. 커피숍에 갔을 때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우주도 커피숍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소원을 명확하게 발신해야 우주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결의를 표명하고 기한을 정확히 말해라.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과정입니다. 정신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론과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우선 종이에 적고 본인 스스로에게 결의를 표명하는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해놓으면 무의식 중에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우주 역시 기한이 정해지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 내일 1천만 원이 손에 들어온다거나 이번 달 안에 결혼한다는 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설정하는 주문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한 주문을 내고 기한을 정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작은 주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기술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버릇은 어차피다. 어차피 무리야.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어. 라고요. 이런 말도 우주로 보내는 확실한 주문이 됩니다. 일종의 설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인생 게임의 난이도를 높여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주문이 이루어지게 하는 설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구에만 존재하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도 맛보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히로시처럼 굳이 밑바닥의 고통을 겪지 않고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불행도 충분히 맛을 보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당신 인생의 전제가 나는 어차피 불행해 라면 우주는 주문 접수를 선언하고 신이 나서 당신에게 불행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소원을 어떻게 이룰지는 우주가 정한다. 이루어질 것 같은 소원, 그다지 어렵지 않은 소원처럼 작은 소원은 주문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제한을 두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을 그대로 주문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주는 그것을 충분히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때 누군가를 만나서 등등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이정표에 관해서는 참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년의 아저씨가 가수로 데뷔한다는 주문을 보냈다고 합시다. 유튜브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가 화제가 되어서 데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명확하게 결정하고 주문만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여정은 우주에 맡깁니다. 우주는 항상 저 위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며 놀라운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힌트가 떠오른 0.5초가 중요하다. 우주에서 보내오는 힌트는 처음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가 중요합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문득 떠오른 그 생각이 진짜입니다. 그 후에 하지만 이 나이에 이직을 하기는 역시 나쁘지 않은 직장이고 생활비도 당장 필요하고 하지만 이 사람도 장점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국 행동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동물입니다. 힌트를 외면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힌트를 왜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온 힌트는 첫 느낌이 전부입니다. 문득 떠올랐다면 굳이 더 생각하지 말고 힌트를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갑작스럽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자신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음껏 즐기고 진지하게 도전해라. 지구는 행동하는 별입니다. 우주에는 행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고 싶은 영혼들은 지구로 찾아와서 마음껏 즐긴 뒤에 우주로 돌아갑니다. 롤플레잉 게임과 비슷한데요. 당신은 시대와 장소, 부모, 형제, 외모를 비롯한 기본적인 환경을 선택해서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경험을 쌓고 새로운 마을로 향합니다. 강한 적을 쓰러뜨리고 숙명의 적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갑자기 눈앞에 숙명의 적이 나타난다면요. 그런 상황은 아무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도중에 게임 수준을 높이면 미로로 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헤매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힌트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기적은 재고가 충분하니 마음껏 주문해라. 우주에는 기적이 남아 돕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무리야. 어차피 나한테는 무리였어 라는 식으로 쉽게 주문을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현상이지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주문이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우주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우주에 본인이 거주하는 장소가 없을 리가 없죠. 순수하고 솔직하게 주문을 내고 힌트를 받아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어떠한 소원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선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을 갖추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잠재의식의 파이프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소원을 주문한 후에는 절대로 취소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를 5만 번 이상 말해라. 인생을 호전시키고 싶을 때 최고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 하지만 그 말을 해서 인생이 바뀐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어딨겠어? 라는 식으로 빈정거리며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현실이 바뀌지 않아서 평생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서 살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 모든 일에 감사하자 라고 하면서 당장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좋은 말을 들었다는 선에서 끝내는 사람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 인생의 차이는 이 작은 실행의 여부로 발생합니다. 불안하다고요? 지금이 감사를 외칠 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회사 때문에, 그때 이렇게 했으면 등등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을 때에는 반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도저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도 일단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발신이 먼저고 수신이 나중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를 말하다 보면 우주는 그 말에 어울리는 현실을 끌어다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말로 감사한 일이 일어나며 어느 순간부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즉시 실행에 옮겨보세요.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먼저 친해져라. 우주에 올바르게 주문을 보냈는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차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신과 친해지기입니다. 나 따위가 무슨, 역시 안 돼, 라는 식의 자학적인 말버릇은 우주와 연결되어서 주문을 이루어지게 해줄 파이프를 막아버립니다. 자기 원망 때문에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신은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먼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미안해, 지금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지 못해서. 고마워,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 앞으로는 계속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 이루어졌어 라고 외쳐라. 정말로 원하는 미래를 주문하면 우주는 아, 그런 거야? 하고 즉시 방향을 설정하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주문이 부정적이었다면 방향을 전환하는 각도가 크고 그 결과 약간 거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지금의 현실에서 동떨어질수록 우주의 운전은 거칠어집니다. 연봉 10억이라고 주문을 하는 순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행복한 결혼이라고 주문을 했는데 연인에게 버림을 받는 시기입니다. 주문을 보낸 이후에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원하는 연봉을 받을 수가 없고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보냈으면 이후에는 우주를 믿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이자가 붙었어 라고 외쳐라. 기한까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담 끝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줄곧 부정적인 주문만 보내고 있다가 정반대인 긍정적인 주문을 보낼 경우 우주가 그 주문을 이루어지게 해주려면 당연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기한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에 더 큰 행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제 틀린 거야. 라는 식의 최악의 주문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 소원은 이자까지 붙어서 이루어진다. 라고 외쳐보세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 라고 우주에 주문을 하고 행동을 지속하세요. 우주는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대와 연결되는 비법, 사랑의 빔을 쏘아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비밀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빔인데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떠한 상대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반항기의 아들, 불평만 늘어놓는 부모,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연인, 직장의 골치 아픈 상사나 동료를 향해서 사랑의 빔을 쏘아보세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성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회의에서도 취직이나 수업 면접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 나서야 할 때에도 상대를 향해서 사랑의 빔을 쏘세요. 사랑의 빔을 맞은 상대는 당신의 가장 큰 아군이 됩니다. 상대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빔을 쏘세요. 그가 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은 우주에서 행복이라는 기적을 불러들이는 공통어입니다. 스피리추얼, 철저하게 현실을 살아라.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힘들 때에는 기도를 한다라는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피리추얼은 본래 매우 현실적입니다.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이 우주에 존재하며 매우 신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공기를 흡입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주에 주문을 보내고 행동을 하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매우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꿔봐야지라고 말하면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소원 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피리추얼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서 철저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다른 사람의 언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누구가 좀 더 이랬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나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한 행복은 멀어지기만 할 뿐인데요. 당신이 존재하는 곳은 당신의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내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 탓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마음속에 진정한 자신이 바뀌고 싶어 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심을 계속 무시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과 약속하고 자신의 기대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울할 때에는 최대한 빨리 밝은 기분을 되찾아라. 사람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싶어지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울한 느낌이 들 때에는 조용히 마음의 휴식을 취합니다. 자신에게 그래, 지금 화가 난 거지? 하고 마음껏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행복한 날은 좋은 말을 하고 밝게 행동합니다. 활기 있게 행동하고 있을 때에는 그래 좋아, 정말 즐거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우울함을 느끼는 빈도와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우울한 기분이 들면 안 돼라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신을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침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단, 최대한 빨리 밝은 기분을 되찾으세요. 부정적인 자신에게도 고맙다고 말해라. 이상할 정도로 걱정이 많아요. 어떤 일에 괜히 초조해지고 화가 나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언뜻 부정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성질은 어린 시절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몸에 갖춘 수단입니다. 그 수단 덕분에 당신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지켜준 갑옷이 지금 어딘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거나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성인이 된 당신에게는 그 갑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를 지킬게 하고 갑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원망보다는 감사. 이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주문을 보내면 그에 따른 능력이 주어진다. 우주의 소원을 주문할 때 가볍고 쉬운 주문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연봉 10억 원을 받는 것은 무리니까 1억 원 정도의 주문을 내자.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서투르니까 사회자는 무리일 거야. 라는 식으로 함부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주문을 낮추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문만 올바르게 보낸다면 그에 맞는 능력이 주어지고 활력이 끌어오릅니다. 우주가 가장 적합한 환경과 상황을 설정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 자신의 한계를 가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주의 힘, 당신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사실 책임을 지는 쪽이 편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 시야는 넓어지고 인생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용기가 끓어오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뜻이고 책임 역시 모두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아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책임을 진다는 건 정말로 즐거운 행위인데요.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확실하게 해, 틀리면 안 돼 라는 말이 들었던 경험이 두려움의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야 라고 마음을 정하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하기가 어려운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확대됩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보세요. 도중에 판단하지 말고 목표를 보아라. 인생은 주사위 놀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설정하고 주문을 보내면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는 다양하고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준비됩니다. 목표 설정이 불행하면 도중에 작은 성공을 거두거나 극적으로 연인을 만나더라도 결국은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목표가 행복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도중에 파산을 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행복과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사위 놀이처럼 도중에 정착지가 보이지 않아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지 알 수 없지만 목표만큼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도중에 함부로 목표를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주사위는
당신이 던지기 나름입니다. 몇 번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던져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어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주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소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주문은 세상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류 판매업을 한다니 멋있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해서 그 결과 2억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된 히로시가 좋은 사례입니다. 애인을 선택할 때에도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나의 애인이 이렇게나 멋진 외모라니 남들한테 자랑할 만하겠지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어 라는 마음에서 선택한 거라면 오케이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이 사람과 있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진정한 마음부터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적 쌓기 놀이로 기적 늘리는 연습을 해라.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면 우선은 작은 기적을 주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른바 기적 쌓기 놀이인데요. 오늘 보고 싶은 숫자나 좋아하는 자동차, 좋아하는 색깔, 그것들을 주문한 뒤에 외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숫자, 자동차, 그리고 색깔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숫자나 색깔을 하루 종일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명확한 주문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그 능력은 누구나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억지도 아닙니다. 기적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인생은 감점이 아니라 가점 방식이다. 사람은 대개 평가에 얽매여 감점만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에 민감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동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의 영혼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가슴이 설레고 마음껏 즐기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지구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설사 지금은 당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해도, 설사 밑바닥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인생은 대성공, 100점 만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 감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점을 하는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인생은 감점 방식이 아닙니다. 애당초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구로 찾아온 이상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했다 라는 관점으로 가점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문은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마법이나 초자연 현상처럼 존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공기와 마찬가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그곳에 존재하며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는 없는 것이고 나는 공기 덕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주도, 우주로 보낸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확실하게 그곳에 존재하며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주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세요. 마음은 안전을 바라지만 영혼은 모험을 바란다. 사람의 마음은 늘 안정된 상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늘 모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것이든 경험하고 싶어 하고 모험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야말로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지구로 찾아온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인생인가 하는 것 뿐입니다. 언젠가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무엇이든 가능해집니다. 용기 내어 걸음을 내디딘 사람에게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고 꿈이 실현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니 움직이고 움직여라. 날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방이 꽉 막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주는 미소를 띠고 드라마틱하게 바꾸어 주마라며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움직임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외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 앞에 존재하는 드라마틱한 기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어주면 됩니다. 우주가 저 위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의 주문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실행해 본 후에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주는 드라마틱한 엔딩을 선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여라. 나는 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에 틀어박혀 언젠가 이렇게 된다면 하고 생각에만 잠겨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문을 보낸 이후 우주로부터 힌트가 내려오면 그 힌트를 활용해서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수많은 힌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데렐라도 성으로 달려가 유리구두 한쪽을 가리키며 저도 신어볼게요 라고 신청했습니다. 단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원을 실현시키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나의 반쪽. 나는 언젠가 커다란 기회를 잡을 거야 라는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서라도 일단 도전해보세요. 이것이 렛츠 챌린지입니다. 혼자서만 떠맡지 말고 조력자를 믿어라. 우주에는 소원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도록 인재를 파견하는 신들의 네트워크가 있고 인연을 연결해주는 중매 네트워크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주의 힘인데 인간관계나 상황을 움직이며 주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합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인간은 모든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하지도 못할 일을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포기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칩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는 것인데요. 어떠한 문제든 자기 혼자 떠맡는 건 잘못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수많은 조력자들, 우주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주의 힘에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굴에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쓰여 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변에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얼굴에 씌어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죠. 바꿔 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상대가 잘 대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과 상대방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내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상대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애인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당신이 애인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원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지 마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지 못하거나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당신의 영혼은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의 목소리가 실망이야 라고 말하게 하는 선택은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좌석을 양보하지 않고 자는 척을 하거나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당신의 마음이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라고 실망하게 만드는 행동은 당장 고치세요. 당신 마음속에 진정한 당신이 난 역시 멋있어 라고 손뼉을 치며 기뻐할 행동들이 축적되어야 당신의 파동이 올라가고 운도 상승합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 속에는 운이 풀리는 말버릇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늘 명심하면 좋을 인생 조언들도 쉽고 재밌는 어투로 가득히 담겨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보내면서 사실 이 혼잣말을 내뱉는 데는 단 5초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이자가 붙었다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시로 정말로 수시로 계속해서 내뱉는다면 그 말에는 진동이 있어서 파동이 있어서 그만큼의 힘이 있어서 우리의 하루를 바꿔낼 것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한계 짓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우주에게 바라는 것들을 주문하고 그래서 그 주문한 것에 대해서 우주가 힌트를 보내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행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얻어볼 수가 있었죠. 이 책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힌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인생에서의 과정을 겪고 계시든지 간에 오늘 이 영상을 만나셔서 이 책의 이야기를 만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또 다른 힌트가 주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들은 이야기 중에 단 몇 가지라도 핵심 메시지로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신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정말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법칙을 읽는 데는 정말로 단 한 분이 아니라 단 1분만 소요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챕터를 읽어내려간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부정적인 나 자신을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는 바로 그 순간에 우주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주목해서 더 강력한 힌트를 선물로 보내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직감이 나타났을 때는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실천, 행동에 옮기라고도 책에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혼잣말을 자주 내뱉는가, 또 세상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결국은 나의 생각이 마치 거울처럼 이 현실 세계에 투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 요즘 들어서 더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른 야디오로 여러분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따뜻하고 포근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